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8TV 박영석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원로 자문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228 기념사업회 전직 회장단과 원로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8 기념사업회 업무 전반에 관한 다양한 조언과 자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권국현 원로 자문회의 의장님 모시고 228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글쎄, 저는 평소 때도 한 5시 되면 일어나요. 예. 그러면 명상, 꼭 어떤 명상이라고 이름은 지을 수 없지만은 예. 서너 시간 동안에 그동안에 또 신문을 한 30페이지 된 것을 읽고 하루에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우리 마을 뒤편에 있는 그 구천지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걸 산보를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 다 보존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건강관리 참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의장님은 그 이제 건축사로 이제 사무실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만두셨죠? 1976년도에 현대건축을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2005년까지 경영을 하면서 우리 앞산에 있는 방공회관 건물도 현대건축 작품이고 수성 지금 도서관도 저의 작품입니다. 그래 현재는 사무실을 경영을 안 하고 경영을 우리 후배한테 모든 기자재를 물려주고 책도 물려주고 1년에 계절마다 한 차례씩 그 소장이 와가지고 상의도 하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뭐 한 길을 꾸준히 이제 가시다 보니까 몇 년 전이죠. 그 대구 중구청에서 그 원로들을 대상으로 생애사를 이렇게 책도 출간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만은 그때 어떻게 그 책을 지금 그때 출판하셨죠? 그 추천을 받아가 책을 내게 되는데 직접 다 쓰셨군요. 다 써가지고 책을 이렇게 냈습니다. 무우주의 철학을 공부하는 건축가라는 제목입니다. 그 무우주라 하면은 이 우리가 형체 이 물건을 이렇게 쭉 봐도 이거는 사실은 실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라든지 뭐 공간이라든지 그런 의미의 철학이 있어요.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 그래서 이 228 당시에 데모에 제가 참가를 했는 그게 아주 상세하게 적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도 뭐 살펴봤습니다만 그 건축사로 활동하신 것 고등학교 다닐 때 228에 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보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원로 228 기념사업회 원로 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금방 시간이 가죠.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228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많은 도움 주셨는데 뭐 기억나는 것들도 많죠. 도움을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이제 주로 포럼을 우리가 했는 영남대학교에서 했는 포럼, 그 다음에 포항 포럼, 얼마 전에 했는 구미 포럼, 거기에서 포럼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방에 그러니까 이번에 구미 갔을 때 박정희 생가에 갔는가 또 이런 게 아주 지금도 뇌리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228 민주운동 60여 년 전에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경북고등학교 그때 2학년에 다니셨죠? 2학년 7반입니다. 7반입니까? 그때 뭐 동기분들 요즘도 자주 만납니까? 이제 하늘로 가는 친구도 많은데 남아있는 친구들은 저는 93년도에 경북고등학교 우리 42회 동기회장을 했는
그런 거로 해서 우리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접촉하고 예. 서울의 친구들도 많이 접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때 이제 2.28이 일어났을 때 의장님은 어디 학교 부근에 사셨습니까? 저는 대구 시민이 아니고 경상북도 경상군 남천면 예. 신석동에 중학교 때부터 예. 고등학교 때까지 대구에서 자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6년 동안에 3년은 자취하고 3년은 통학을 했습니다. 경북중학교 3학년, 경북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통학을 했고 대구 다음에 고모역이고 고모역 다음에 경산이고 그 다음에 삼성역에서 제가 통학을 그때 했습니다. 버스가 다녔습니까? 기차로 통학을 했습니다. 기차로 통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삼성역까지 약 한 30분, 예. 2, 3km 되고 예. 그 다음에 대구역에서 또 대봉동 경북고등학교까지가 2, 4km 되니까 거의 하루에 2시간 내지 4시간이 등하교에 들어가는 등하교의 시간을 보내는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2.28이 일어났던 날 뭐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일요일인데 이제 먼 길을 통학을 하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또 왔습니까? 예, 저는 도시락을 사고 예. 또 통학하기 때문에 대구 친구들은 뭐 1시에 왔다가 집에 가면 되는데 예. 나는 또 해가 질 때 기차가 안 가면 못 가니까 예. 도시락을 사들고 또 일찍 출발해야 되고. 예, 집에서 일찍 새벽에 출발해가 가방을 들고 예. 그래서 데모할 시에도 제일 제가 꼬랑대기에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그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인 걸 더 눈안에 많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 한 12시 한 반경쯤 됐는데 예. 전부 소운동장에 나오라 하는 연락을 받고 예. 우리 교실은 바로 앞에 문을 열면 그 운동장에 바로 접하는 데 우리 교실이 있었습니다. 1층이었던 거죠. 예, 1층입니다. 예. 그래 나가니까 우리 안요영하고 이대우 씨하고 그 교단에 올라가 마루로 되는 그 선언문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한 5, 600명이 그 주위에 쫙 모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선언문이 끝나자마자 어느 학생이 바늘땅으로 가는 그 한마디에 왜 가노 소리 묻지도 안 하고 그대로 조용하게 서쪽에 있는 교문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그 길에서 도청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 북쪽으로 한 20, 30m 가자마자 박순천 여사와 장면 박사가 탄 오픈카를 만났어요. 두 분의 얼굴을 지금도 눈에 생생한데 그 당시에 아마 수성청변에서 유시하러 가는 그런 도중이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학생들하고 마주했겠네요. 그러니까 학생은 저 북쪽으로 이래 대열이 지어져 가고 예. 그 성용차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장면 박사는 남쪽으로 우리하고 반대편으로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주쳤죠. 예. 그 두 분도 학생들 왜 저러는지 그렇겠죠. 몰랐고 묻지도 할 새도 없었고 예.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장님은 이제 도청까지 갔습니까? 그 예.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경로가? 그래서 이제 북도에 이제 삼도 우체국을 지나서 바늘땅으로 가니까 아마 그 바늘땅에 각 학교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렇죠.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대우 그래서 고등학교에 올라그랬죠. 아마 주춤주춤 한 5분 하다가 그 대열이 그 다음에 이제 도청 쪽으로 중앙통으로 향해 가다가 거기에 중앙파출소를 지나가 그 다음에 얼마 안 가면은 매일신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판에 쫙 이래 그 신문에 이래 한참 이래 쉬는 겸 이래 한참 보다가 그 다음에 또 행진을 내가 도청으로 갔습니다. 도청에 가니까 그날 1월이기 때문에 예. 직원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다고 이제 뭐 이래 도지사님한테 이제 왜 일요일날 나오나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그 도청이 가교사 비슷한 가건물 비슷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내 눈에는 보니까 그래 2층이 복도가 오픈되어 있는 복도였어요. 그러니까 발코니식으로 되어 있는 복도가 이랬는데 나는 그 올라가 왔다 갔다 하다 그 한참 있다가 또 선언문을 그 우리 이대우 학생이 또 읽었습니다. 다 읽고
한 2, 30분 이래 이제 뭐 와구자와 이래가 뭐 이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경찰국이 아니습니까? 예. 거기서 도라고 두 대가 트럭이, 예. 예, 중무장을 하고 대문에 와가 이제 니르는 순간에 한 우리 100여 명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는 그 속에서 같이 가지고 그 뭐 나중에는 뭐 이래 했고 우리는 한 100여 명 되는 게 시청으로 이제 대회를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제 내거리에 딱 와가지고 오니까 미리 또 두 체력의 경찰이 또 싣고 와가 네. 그 앞에 내거리에서 총에다가 칼을 꽂고 네. 착금을 해가 완전히 도로를 막아서는데 학생이 맨손으로 도저히 당할 재주가 없지 않습니까? 예. 칼을 집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일부는 그 길로 얘가 도청 관사로 이제 만나보러 간다고 가고 튀쳐나오고 또 일부는 못 나간 학생들은 왼쪽 건물 속으로 들어가고 또 오른쪽 건물 속으로 그렇게 피해가 저는 그 당시에 통학했기 때문에 네. 또 집에 갈 생각이 그 머릿속에서 떠올라가 어디 들어가니까 양재학원이었어요. 저 들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기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가 거기에 있다가 명찰 띄고 모자 다 신고 이래가지고 경찰을 피해가 대구역까지 가가지고 예. 그 가니까 경찰이 꽉 있어요. 그래서 위에 피해가 막 이래가 또 통원열차를 타고 집에까지 이제 삼성역까지 무사히 가가 갔네요. 무사히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간 시간 집에 늦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한 7시, 6시, 7시 되죠. 보통 때. 해가 빠졌네. 예, 항상 그러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집에 도착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엄마,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말하고 싶었을 건데. 예. 걱정한다고 아마 안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래 유출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똑같이 가방 들고 학교를 안 왔습니까? 예. 그래, 그 이튿날 29일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월요일 아닙니까? 예. 그래, 또 와가, 한 10시경에 내가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 김규선 선생님인데, 조회. 그래, 조회를 하는데, 그래가 한 시간쯤 이래 지나니까, 도청, 항목과에서 연락이 왔다, 이래. 어제 있었던 학생들이 그래 했는 거는 전부 불문에 붙인다. 예. 그래서, 역시 마지막에 판단은 잘하는구나. 저는 그때 고등학생으로서도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그 판단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까지도 보고됐는지, 그 이후에 한 2달쯤 됐을 때 4.19가 안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2.28이 하나의 봉화불이 됐고, 예. 3.15 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어서 또 한 학생이 안 죽었으면 최루탄이가 그게 또 와선이 돼가 4.19가 일어났는데 우리 28 학생 고등학생의 일거가 엄청나게 그거는 이제 도화선이 되었죠. 도화선이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타임지야 뉴욕 타임지 영국 타임지에서 대서특필로 났다는 것을 들었어요. 야 역시 우리 고등학생이지만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구나. 그 남아메리카까지도 그게 전달이 되가 세계를 뒤흔들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아주 큰 획부를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가 우리 학생들이 그 당시만 해도 경찰들이 그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되는 걸 아마 위에서 이게 명령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총알이라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해가지고 다친 사람도 없고 했기 때문에 당시 그 학생들의 그 시위는 뭐 국내는 모르고 오히려 외신에 외국에서 큰 뉴스가 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당연히 3.15, 4.19 그 도화선이 되었고 시발점이 이제 되었습니다. 의장님이 이제 그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시위 중에 이렇게 아니면은 집으로 돌아갈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두렵다 하고 나중에 또 처벌을 받을까 염려되는 그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은 다음에 퇴학될까 싶어가 뭐 이런 걸 굉장히 염려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럴까? 지금도 그 이제 퀘션 마크를 해보면은 정정당당했다. 예, 예. 정당한 정의였다. 정의를 마음속에 이지로서 내 보였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 내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이 안 없었는가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담임 김유선 선생님이 아주 좀 그런 정신적인 그런 걸 주었지 않았느냐. 예. 국어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시에 보면 13일의 아이가 도를 질주하고 하는 오감도의 시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한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하면서 이 읊어 나가는 건데 저는 그 시가 지금도 생생하고 예. 그런 가르침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정의에 대한 이 대담함의 가슴 속에 안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스스로 옳은 일, 또 정당한 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팔이 벌써 이제 내년이면 이제 6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주역으로서 이팔 정신 또 이팔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뭐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228의 정신, 228의 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포럼이 끝나고 오는 그런 사이에 예. 앞으로 228이 언제까지 기억될 거냐,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을 내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유공자들이 원호청에서 그걸 아마 아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나라에서 또 우리 지방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줘야 지금이라도 가져줘야 그게 역사 속에서도 오래오래 남을 수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팔은 지금 이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은 많은 그 시민들, 국민들이 이제 그 뜻을 기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팔의 그 의미나 의들이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원로로서.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사회에서 저는 통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신문을 받지 않았지만은 통학을 하면 그 어른들이 신문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 뒤에서 이렇게 보는 그게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 어떤 눈으로 봤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은 절대 필 수 없다는 그런 게 신문에 많이 났다는 걸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228이 나고 난 뒤에 더 타임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장미꽃이 필 수 있다고 그렇게 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 이거가 그렇게 한 시간 정도의 데몬스트레이션이지만 큰 거를 세계에 울림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어떤 의미들을 시민들, 국민들이 잘 이어가고 또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썼던 그 말을 했던 기자가 찰스 하그로브 기자인데 그 기자가 우리 직접 대구에 와서 228을 취재해서 보도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사가 저는 직접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기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계가 그렇게 주의 깊게 대한민국을 봤는데 결국은 요즘과 같이 이런 발전된 나라로 된 게 아마 그때 그 기자의 눈이 정확하게 받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오래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로 남아 있어야 대한민국이 228이라는 그 뿌리가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뭐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28TV 오늘은 228 개념사업회 원로 자문회의 권국현 의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유당의 불의와 부정에 맞서며 지켜온 지난날 우리나라의 지난한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오늘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228 정신을 이어가고 기록하는 228TV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